오늘 배운 내용은요, 주제 11번, 사림 세력과 정치 변화 중에서 첫 번째 단어, 사림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림이라는 세력이 조선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 사림이라는 세력은 어떤 인간들이었는가? 그리고 이들이 등장한 이후에 어떻게 권력을, 세력을 갖게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은 어떤 식으로 또 조선의 정치를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사림의 등장과 서화 발생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 12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교과서 먼저 보시고요. 그 위에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사림은 고려 말 조선 건국에 반대한 길제의 학문 전통을 이어받은 지방사족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제의 학문 정통을 이어받은 이 사람들을 살인파라고 하는데, 자, 길제도 사실은 그 위에 스승님이 있네요. 자, 이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정몽주예요. 정몽주는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정도전과 달리 고려를 끝까지 지키다가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철퇴를 맞고 선주교에서 죽은 그러한 신하였죠. 근데 이 정몽주는 죽은 다음에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라는 이러한 신념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가 대표적으로 이 길제라는 제자였고요. 또 그 길제의 제자들 김숙자, 김종직 등등 쭉 내려가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황과 이이도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정몽주로부터 시작이 된다. 즉 살인파의 시발점은 시발자는 바로 정몽주예요. 자, 그거 우리 기억하고 계속 볼까요? 이들은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무렵 중앙 정치에서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왔던 공신들이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훈구 세력을 형성하였어요. 훈구 세력이 권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성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하였답니다. 훈구와 사림은 한동안 세력 균형을 이루었지만 사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림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림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중앙 정치는 우리 사림이 주도한다. 사림 세력이 중앙 정치를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계속해서 살인파와 훈구파 이 두 세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훈구파와 살인파가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최후의 승자가 살인파가 돼요. 자, 그러면 훈구파는 뭐고 살인파는 뭐냐? 왜 이렇게 불리었는지 내용을 교재 108페이지 보면서 한 번씩 하나씩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사림의 등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림이 등장하기 전에 조선은요. 대부분 이 훈구라는 세력이 조선을 이끌어 가요. 그러면 이 훈구라는 뜻은 뭐냐? 뜻. 일단 훈구의 훈자를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국가에 큰 공을 세웠다. 이러한 사람한테 주는 뭔가 있죠. 뭐라고 할까요? 훈으로 시작해요. 장으로 끝나요. 두 글자예요. 뭐예요? 그 훈장이죠. 훈장을 받은 세력이에요. 훈장. 훈장. 훈장을 받은 옛날 세력이다. 자, 그러면 훈장은 다시 말하면 공을 세운 공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주로 어떤 공을 세웠는가? 특히 훈구파가 어떤 왕 때
아주 본격적으로 권력을 갖게 되었는가? 자, 그 다음 바로 나오죠? 바로 세조를 도운 공신이에요. 여러분들 세조는요, 원래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죠. 보자, 수양대군이야.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싶어. 근데 형님 문종의 아들 누구예요? 단종이죠. 그 단종이 조카인데 그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됐단 말이야. 그 수양대군이 반대파를 물어내고 단종 세력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공신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공신들을 세조는 이것저것 챙겨줬던 거예요. 주로 높은 관직을 챙겨줬겠죠. 야, 너 영의정하고, 야, 이제 네가 좌의정해. 네가 이제 이조판서하고 병조판서하고 지네들끼리 높은 관직을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던 이게 바로 어떤 파다? 훈구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데 몰두했겠죠. 자, 그때 바로 이 살인파들. 자,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이 살인파들은 처음 아까 우리 정몽주가 그 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조선 건국에 이들은 비협조, 협조를 안 해요. 반대했단 얘기야. 그러나 조선은 건국이 됐죠. 그러면 조선을 반대했던 살인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그 낙향,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파라고 부른 이유가, 자, 이 살인의 사자가 바로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 여러분들 한자 요거는 알고 있죠? 비행기 같은 선비들. 그 다음에 림은 뭐냐면 나무 목자 두 개예요. 자, 마우스로 쓰니까 잘 안 써지네요. 나무 목자 두 개. 요게 살림이에요. 왜 살림이라고 불렸느냐? 얘네들은 조선에 반대했기 때문에 지방 숲을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낸 선비들이다. 요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이들을 살인파라고 하는 거예요. 숲을 속에 숨어 들어간 선비들. 그러면 이 선비들이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뭐 했겠니? 뭐예요? 놀면 뭐해? 열심히 성리학 공부를 했던 거예요. 성리학 공부. 그 성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중앙의 왕이 왕 마음대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일단 지방자치, 지방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자치권을 부여하는 이러한 향촌자치, 지방자치와 그다음에 이제 왕도 정치, 왕이 도를 넘지 않은 즉 왕권과 신하들의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정치를 살인파들은 가장 이상적 정치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해주면 중앙과 지방의 조화, 균형, 그 다음에 이제 왕과 신하의 균형, 뭐 이러한 정치를 살인파들은 가장 좋은 정치라고 봤던 거예요. 자, 이러한 살인파들이 이 지방에서 이러한 정치를 꿈꾸며 열심히 성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조선시대에는 뭐가 가능할까요? 어떤 시험 볼 수 있니? 과거 시험 볼 수 있죠. 지방의 살인파들이 성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과거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둘씩 중앙 정치에 진출하는데 특히 이들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높은 자리에 임명했던 왕이 있네. 자, 이 왕이 누굴까요? 바로 성종이에요. 세종대왕을 가장 많이 빼다 박은 왕권과 신권을 대단히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했던 이게 바로 이제 누구야? 바로 성종이에요. 특히 성종은요, 살인파 출신들을 어떤 관직에 참여시켰느냐, 갖다 앉혔느냐,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주로 성종은요, 살인파들을 바로 삼사라는 관직. 자, 삼사는 우리 1학기 때 배웠는데,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자, 한마디로 이들은 언관직이에요. 언관.
임금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언관직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들의 비리도 비판하고 왕한테도 간언을 드리고 뭐 이러한 왕과 대화하는 이러한 언관직 3사의 성종은 어떤 파들을 참여시켰다? 살인파들을 갖다 앉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살인파들이 아주 그냥 신난 거예요. 누구를 많이 왕한테 고자질을 했을까? 어떤 파들을 막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한 어떤 파를 왕한테 막 꼰질릴까요? 바로 훈구파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자, 이 사화의 배경이 나오는데, 자, 사화의 배경은, 일단 여러분들 사화라는 거는요, 살인파가 화를 당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살인파가 화를 당함. 누구한테 당했다는 얘기일까요? 훈구파한테 당했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훈구파가 아무래도 관직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덤비다가 들이대다가 결국 많은 화를 겪고 수많은 살인파가 죽어 나가요. 그 사화가 총 몇 번 일어나냐면 네 번이나 일어나. 네 번. 네 번의 사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화가 일어나게 된 대부분의 배경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살인파들이 훈구파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아까 우리 성종이 3사에 갖다 앉혔기 때문에 이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다 보니까 훈구파들은 아주 짜증이 나는 거죠. 자기네들의 잘못을 자꾸 왕한테 꼰지르니까 왕이 자꾸 나를 벌주고 쫓겨나고 하다 보니 안 되겠다. 이 살인파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뭐 이렇게 이거 살인파에게 화를 입히게 돼요. 그게 사화예요. 자, 그러면 사화는 총 4번 일어나는데 왕으로 따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산군 때 2번 일어나고요. 무오사와 갑자사화 이렇게 2번 일어나고요. 중종 때 1번, 명종 때 1번인데 일단 연산군 때 일어난 2번의 사화가 아주 중요해요. 자, 먼저 연산군 때 첫 번째 무오사화라는 사화가 일어나는데 자, 이 연산군은요. 살인파들이 자기 아버지였던 성종처럼 이렇게 얘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살인파들이 말이 너무 많고 다른 신하만 욕하는 게 아니라 왕인 나도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사실 연산군 입장에서는 살인파들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살인파들 어떻게 한번 잡아 죽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훈구파들이 살인파의 대빵이었던 김종직 이미 이 사람은 나이에서 이미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썼던 어떤 글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요것 때문에 살인파들을 축출하게 되면 첫 번째 무어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이 제목이 뭐냐? 바로 조의제문이라는 글이에요. 조의제문. 자, 조의제문. 의제라는 중국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글이에요. 자, 그러면 의제라는 황제가 어떤 황제이냐? 요거는요. 교과서 12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조의제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살인파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수많은 제자가 살인파 제자가 있는 스승인데 자, 이 사람이 항우에게 죽은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며 쓴 글이다. 항우라는 우리 그 초나라 한나라 우리 초안지 기억나죠? 우리 2학년 때 배웠는데 한나라의 유방, 초나라의 항우 이렇게 그때 그 중국에 초나라 황제 항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항우가 의제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된 거예요. 이 의제는 항우의 조카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보면 이 조선시대에도요. 세조가 조카였던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했잖아. 이거를 김종직이 의제를 단종이라 생각하면서 항우를 깐 거예요. 즉
세조를 깐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세조를 돌려가게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세조의 아들의 아들이 연산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연산군이 깐 거다. 연산군의 증조할아버지였던 세조를 대놓고 비난했다는 거는 즉 우리 왕실을 능멸하는 거다. 뭐 이딴 식으로 몰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직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가지고요. 다시 목을 잘라요. 이걸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김종직만 죽인 것이 아니라 김종직의 수많은 살인파 제자들을 한 방에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무어사화예요. 무어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 아니, 우리 세조 형제, 우리 세조를 깠다고? 무어라? 무엄하다. 무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어사화. 무어사는 김종직이 썼던 뭐 조이제문. 뭐야? 뭐야? 이렇게 훈구파들이 열받아가지고 연산군이 또 이걸 열받게 생각해서 살인파들을 죽였던 것이 무어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연산군이 이제 엄마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 성종의 부인이었겠죠. 근데 그 성종이 좀 안타깝게도 중전마마가 있는데 후궁들을 너무 많이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전마마가 이제 부부싸움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힘이 약하니까 남편이었던 성종의 얼굴을 사정없이 손톱으로 핥혀버려요. 그래서 이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이유로 자기 그 연산군의 엄마, 연산군 당시 세자 시절이었겠죠? 그래서 이 세자 시절에 엄마가 그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성종의 엄마죠. 데비마마한테 중전을 자기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 냈다는 이유로 쫓아내고 결국 유배 보내서 사약을 보내고 죽게 해요. 자, 이 사실을 연산군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하면서 폐비윤씨, 자, 폐비윤씨는 연산군의 엄마예요. 이 사건의 구실로 이 그때 연루됐던 살인파들 뿐만 아니라 훈구파들까지도 자기 어머니가 죽게 만들었던 수많은 그 후궁들의 가족들, 친척들 모조리 다 잡아다가 싹 다 죽여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사화는요. 요거는 이제 갑자사라고 하는데 갑자사화. 갑자기 빡쳐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 갑자사화는 원래 살인파들만 화를 입는 게 사화지만 요거는 훈구파도 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갑자기 자기 엄마 누가 죽인 거야? 해가지고 빡쳐서 갑자기 싹 다 죽인 것이 갑자사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이 어떻게 되니? 나중에 쫓겨나죠. 그래서 연산군이 결국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종이 왕이 되는데요. 중종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연산군을 쫓아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종 반정이라고 하는데 그 반정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세력이 당연히 권력을 독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종은 왕권이 약해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수많은 이 반정 세력들이 파워가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야, 쟤네들 좀 내가 좀 짜증이 나는데 쟤네들을 좀 어떻게 내가 조금 견제하고 싶어. 그래서 다시 누구를 불러? 살인파들을 불러요. 자, 이때 살인파 중에서 가장 센 캐릭터의 살인파가 있어요. 자, 이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광조예요. 조광조.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조광조의 이름이. 자, 이 조광조. 이 사람은 대단히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살인파예요. 그래서 처음에 중종이 조광조를 통해서 자기 왕 세워줬던 수많은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광조와 함께 또다시 살인파들을
싹 다 쓸어버린 게 요게 기묘사화예요. 그러면 조광조가 도대체 어떤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는가? 자, 첫 번째.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를 좀 치자. 첫 번째, 현량과라는 거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자, 현량과라는 건 뭐냐면, 조광조 혼자서는 개혁을 하기 어려우니까 수많은 살인파들을 등용시키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살인파들을, 수많은 관직을 살인파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과거 시험 봐야 되는데, 과거 시험은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안 되겠다. 관리, 추천, 시험. 뭐 이런 걸 보자.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가지고 얘 괜찮으니까. 얘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인성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추천해서 뽑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추천할까요? 살인파. 응? 살인파를 등용하기 위한 뭐 이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현량가고요. 그럼 당연히 홍급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또 왕 입장에서도 자꾸 야, 지네들끼리 막 관리 추천하고 막 선발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중종 입장에서 조금은 기분이 상할 수 있겠죠. 물론 홍급파는 더 열이 받았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다음에 소격서라는 걸 폐지한다. 자, 소격서. 자, 소격서라는 거는 요거는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교 행사는 주로 이제 하늘, 제천 행사 같은 거를 하는 건데 보통 제천 행사를 드리면 왕이 좀 가오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 나라를 대표해서 하늘의 제사를 왕이 직접 드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성리학에 위배되는 거다. 우리 조선은 성리학을 믿는 국가인데 웬 도교냐 해가지고 이 조광조는 도교 행사 주관 기관이었던 소격소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왕 입장에서 좀 삐질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삐짐이 될 만한 또 개혁이 소격서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훈 삭제. 자, 위훈. 자, 위훈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위훈이라는 건요. 위라는 거는 위선, 거짓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짓, 위선. 그다음에 훈 아까 우리 공이었죠. 공 거짓된 공 거짓공신. 자 우리 중종이 또 반정으로 왕이 됐고 그 반정 공신들이 또 훈구파가 됐단 말이야. 근데 쟤는 중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쟤는 1등급 공신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저거는 아주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짓 공신의 명단을 싹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종이 왕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이유로 관직도 받고 재산도 받았는데 조광조가 야 얘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반정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뛰쳐나왔는데 자기가 뭔가 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을 받은 이런 거짓공이야 이렇게 이제 위훈을 삭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훈구파 입장에서는 조광조의 개혁 정책 이거 해도 너무하네 해서 조광조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도 처음에는 조광조를 옹호하다가 훈구파들이 워낙 거세게 비난하고 또 중종 입장에서도 얘가 자꾸 선이 넘으니까 누가? 조광조가. 그래서 결국 조광조와 살인파들을 싹 다 제거했던 것이 요게 기묘사화예요. 기묘사화. 소리가 기묘사화는요. 기묘사화는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이름이 기묘한 조광조와 관련된 사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광조가 하려고 했던 요 세 가지 개혁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아까 현량과 그러니까 추천해서 선발하자. 사실은 살인파들을 선발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격서, 도교행사 주관했던 거 없애자. 그다음에 얘는 거짓된 공이야. 부당하게 공신이 된 거야. 이름을 삭제해야 돼. 이게 위훈 삭제예요.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이 아저씨가 조광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급진적 개혁을 하려다가 훈구파들의 반발과 또 중종 왕의
반발을 사면서 결국 또 다시 사화를 겪게 되었던 요 기묘한 사화가 뭐다? 기묘사화였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명종은요. 외척 간의 정치적 다툼. 자, 이때 여러분들 명종의 외삼촌이 윤원형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명종 전에 인종이라는 왕은 윤임이라는 외삼촌이 있었는데 결국 파평 윤씨라는 그 외척, 이 외척들 간의 정치적 다툼으로 서로 싸우다가 결국 살인파들이 피해를 본 이런 사화예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을사사화라고 해요.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는 그냥 요 정도를 아시면 돼요. 우리 외삼촌들끼리 싸웠는데 우리 저 유님이라는 파평윤씨 외삼촌이 사실은 살인파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유님을 윤원영이 제거하면서 같이 살인파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제거했던 요게 이제 을사사라고 하는데 을사사화는 그 전에 나왔던 기묘사화나 무옥 갑자사화보다는 조금은 좀 비중이 적긴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4번씩이나 살인파들이 화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아니 희한하게도 탄압하고 짓밟고 막 얘네들을 숙청하며 할수록 오히려 얘네들이 더 반발하고 또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역 공부해서 끊임없이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아서 바퀴벌레처럼 정말 끈질긴 생명력으로 결국 조선을 이끌어 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살인파들이 어떻게 이런 사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선을 이끌어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 보기 전에 109페이지 교재에 요 자료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들 이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이 살인 세력이 정몽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 살인파들이 이어져 가는데 자, 이들은 조선 건국에 협조하지 않고 향촌에서 지방에서 성리학 공부했던 사람들,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 추구했다. 그 얘기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했던 분들. 그러다가 성종 때 진출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훈구파들 엄청 까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김종직과 같은 사람들이 등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3사와 같은 언론기관의 중심으로 여론을 모아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훈구파들을 견제하다가 훈구파한테 4번의 사화를 겪기도 하였구나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안녕.